공항에서 영국인의 자존심이 한순간 무너지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진국이라고만 생각했던 한국 며느리가 VIP만 지나가는 통로로 사라진 것인데요. 도대체 입국 심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한국 여권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그 사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사는 에드워드입니다. 저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영국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수백 년 된 자갈길을 걸으며 대영 제국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죠. 진한 홍차에 우유 살짝 넣은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완벽한 영국식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55년 동안 한 번도 이 도시를 떠나본 적 없이 살아온 순수 영국인이었습니다. 영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제 존재 자체였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이 영국 제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책과 지도로 도배되어 있었죠. 다른 나라, 그런 건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다른 문화를 배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들 윌리엄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찰이라는 한국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먼 아시아 국가에서 온 여자라니.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싸구려 전자제품이나 만들고 이상한 음식이나 먹는 곳으로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뉴스에서 보는 한국은 늘 부정적이었습니다. 전쟁, 정치 갈등, 이상한 문화. 그게 전부였죠. 한국인이 우리 가문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그 한국인 아내가 태국 여행에 저를 초대했을 때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오직 아들과의 관계를 위해서였죠. 아시아는 더럽고 시끄럽고 이해할 수 없는 곳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가방 가득 영국 티백과 비스킷을 챙겼습니다. 아시아 음식은 절대 입에 댈 수 없을 거로 생각했으니까요. 영국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을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인생을 뒤흔든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방콕 공항에 도착한 순간이었습니다. 끈적끈적한 열대 공기가 저를 덮쳤고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가 귓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고급스러운 환경과는 천지 차이였죠. 지친 몸으로 긴 입국 심사줄에 서 있는데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진찰이 갑자기 짐을 들고 특별 입국 라인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프리미엄 여권 소지자라는 표지판이 붙은 텅 빈 줄이었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 한국 여자가 한국 여권을 꺼내자 태국 입국 직원이 웃으며 특별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몇 초 만에 그녀는 입국장을 통과했습니다. 반면 영국 여권을 든 저와 아들은 꼼짝없이 30명이 넘는 긴 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55년 동안 지구 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믿었던 영국 여권이 한국 여권보다 못하다니.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대영 제국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태국에서 특별 협정이 있어서 우선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참이나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진찰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 웃고 있었고 저는 줄에 서서 굴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55년 동안 믿어온 세계관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한국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알던 세계는 다 거짓이었나? 1시간이 넘는 기다림 끝에 입국장에 들어섰을 때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국인이라는 자부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아왔는지를. 이 순간부터 제 인생은 아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방콕에서 맞이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짜증나고 피곤한 상태로 눈을 뜨고 있었어요. 호텔 방은 하얀 깨끗한 침대 시트와 시원한 에어컨이 있어 꽤 괜찮았지만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특별 입구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그 긴 줄에 서 있었던 기억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고 있었어요. 마치 끌 수 없는 영화처럼요. 아침 식사 시간, 윌리엄과 수지는
식탁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낯선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밥, 국, 그리고 제가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이 놓여 있었죠. 저는 안전하고 익숙한 토스트와 달걀만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아, 윌리엄이 차 한 잔을 건네며 물었어요. 저는 필요 이상으로 차를 3개 저으며 별로라고 중얼거렸죠. 공항 사건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 머릿속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여기서 한국이 그렇게 특별해 보이는지 궁금했지만 다른 한편 더 큰 목소리를 내는 부분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싶어 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항상 생각해왔던 것처럼 영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 한국문화원 방문해 보실래요? 수진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이번 달에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빠르게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전통 태국 사원을 보는 게 낫겠어. 제가 정말 생각하고 있던 것은 말하지 않았어요. 제 나라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나라에 대해 더 배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안내자는 우리를 붐비는 방콕 시장으로 안내했어요. 색깔이 너무 선명해서 눈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높이 쌓인 빨간 고추, 노란 망고,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녹색 허브들이 있었어요. 냄새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달콤한 과일, 맵게 요리되는 음식들, 그리고 셔츠가 등에 달라붙게 하는 축축한 열기가 느껴지고 있었죠. 걷는 동안 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커다란 광고판에는 한국 팝스타가 우리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고 어떤 종류의 전화기를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한국 식당 간판이 있었고 근처에는 한국 화장품을 파는 가게 앞에 태국 10대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여기서 매우 인기가 있어요. 우리 안내자는 제 놀란 표정을 알아차리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 음악, 음식, 그리고 기술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이것을 한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예전처럼 다른 나라에서 영국의 것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얼마나 드물게 보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강가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주변 모든 사람이 즐거워 보였지만 저는 제 생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웨이터가 매운 국을 가져왔는데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오고 있었지만 수지는 그것을 쉽게 먹으며 윌리엄에게 재료를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윌리엄은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한국인 관광객들이 탄 배가 지나갈 때 그들은 수진의 손을 흔들며 한국어로 뭔가를 외쳤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고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이곳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어울리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한국인인 걸 알아본 거니? 그들이 보는 것만으로 알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녀는 네라고 대답했어요. 많은 한국인이 여기를 여행해요. 태국과 한국은 특별한 관계가 있거든요.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제 자존심이 저를 막고 있었어요. 대신 저는 편안한 주제 런던의 날씨로 화제를 바꿨습니다. 윌리엄은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며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여권이 어떤 특별한 대우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 스타가 있는 광고판과 한국 제품을 사기 위해 줄 서 있는 흥분한 태국 10대들을 떠올리고 있었죠.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마치 얼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머릿속에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지도 몰라. 태국에서의 셋째 날 저녁, 윌리엄이 호텔에 남아 일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제가 진찰과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된다는 뜻이었죠.
윌리엄이 추천한 작은 식당을 향해 붐비는 저녁거리를 걸으면서 긴장감에 배가 조이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식당은 좁은 골목길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열린 창문을 통해 길거리 상인들이 외치는 소리와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향신료와 구워지는 고기 냄새가 공기 속에 가득했어요. 수진과 저는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몇 분 동안 우리는 그저 메뉴판만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지 않고 있었어요. 침묵이 우리 사이에 어색하고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이후로 조용하시네요. 진찰이 마침내 메뉴판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비난하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물잔을 응시하며 생각할 것이 많아서 그렇다고 했어요. 이것은 며칠 만에 제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한 것이었죠. 웨이터가 진찰이 태국어로 주문한 음식 접시를 가져왔어요. 저는 대부분 알아보지 못했지만 색깔이 아름다웠습니다. 밝은 녹색 허브, 황금빛 국수, 그리고 옆에 있는 진한 빨간색 칠리 소스가 눈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식사를 시작하자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의공항에서 있었던 일 때문인가요? 여권 심사줄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제 감정을 알아챘다는 사실에 놀라면서요. 영국인이라는 것이 세계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한국이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진찰은 방어적이거나 화를 내는 대신 이해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가 한국에 대해 말해준다며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우리가 저녁을 먹는 동안 진찰은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로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전쟁 후 한국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조부모님이 먹을 음식이 거의 없었고 흙바닥집에서 살았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겨우 6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여러 아프리카 국가보다 더 가난했어요. 사람들은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며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냈다고 했어요. 극심한 빈곤에서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화기, TV,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로 변모한 모습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제가 처음으로 진정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교육이라고 수진이 간단히 대답했어요. 한국인들은 배움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어요. 제 부모님은 장난감을 살 여유가 없었지만 항상 책은 사주셨어요. 그녀는 한국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방법, 가족들이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몇 년 동안 돈을 모으는 방법, 그리고 석유나 금과 같은 천연자원이 없어서 지식과 열심히 일함으로써 부를 쌓기로 한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듣는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읽었던 어떤 역사책에도 없었어요. 뉴스에서 본 것도 아니었죠. 결단력과 희생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변화시킨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을 때 저는 잠자리에서 이야기를 듣는 아이처럼 그녀의 모든 말에 귀 기울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일 공원에서 한국 공연이 있다며 함께 가보자고 했어요. 일주일 전이었다면 저는 생각도 않고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탐험하고 싶어진 세계로 향하는 문이요. 저는 스스로도 놀라며 그러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걸어가는 길에 방콕의 거리가 저에게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한국 간식을 파는 가게, 한국어 수업을 광고하는 포스터, 작은 광장에서 한국 음악에 맞춰 춤추는 젊은이들의 무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저는 실제로 그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저는 전화기를 꺼내 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현대 한국의 역사를 검색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지고 눈이 피곤해질 때쯤 제가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며칠 전 태국에 도착했을 때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신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다시 학생이 되어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상한 설렘을 느끼며 일찍 눈을 떴어요. 평소에 짜증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소풍 가는 날의 아이처럼 기분이 들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수진과 함께 한국 문화 공연을 보러 갈 예정이었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에 윌리엄은 제 변화를 금방 알아챘어요. 그날 문화축제는 방콕 중심부의 큰 공원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높은 야자수 사이로 색색의 텐트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저는 한국 구역을 찾고 있었어요. 수진이 우리를 안내했고 마침내 파란색과 빨간색 깃발로 장식된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5명의 젊은 여성들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드레스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단순한 전통 의상이 아니라 나비 날개 같은 넓은 소매가 달린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햇빛 아래서 반짝이는 장식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것들이 한복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전통 한국 드레스지만 이것들은 젊은 한국 패션 전문가들이 디자인한 현대적 버전이라고 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무용수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동작은 저에게 흐르는 물을 연상시켰습니다. 부드럽지만 강하고 평화롭지만 힘이 넘치고 있었어요. 저는 원시적이거나 이상한 것을 예상했었는데 이것은 최고 수준의 예술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감탄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용수들이 어려운 회전 동작을 할 때 기쁨의 탄성이 들려왔어요. 공연이 끝나자 모두가 크게 손뼉 쳤고 무용수들은 깊게 인사했습니다. 수진이 다음 구역으로 걸어가며 제 생각을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아름다웠다고 인정했습니다. 전혀 예상과 다르다고 말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맛보기 위해 줄 서 있는 텐트를 지나갔어요. 그 옆에는 한국 기술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전화기, 컴퓨터, 심지어 아이들과 간단한 게임을 할 수 있는 로봇까지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 태국 청소년이 제가 전화기 중 하나를 보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 제 옆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영어로 한국 전화기가 최고라고 말했어요. 그의 형은 이 모델을 사기 위해 모든 돈을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항상 영국이나 미국 제품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며 그것들만 샀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가진 어떤 것보다 더 진보된 기술을 보고 있었어요. 오후 늦게 우리는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에 관해 이야기하는 연사의 말을 듣는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싱가포르 출신의 교수인 이 연사는 다른 나라들이 따라야 할 본보기로 한국을 언급했어요. 그는 50년 전 한국이 전쟁과 빈곤으로 파괴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기술, 오락, 디자인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때 한국을 도왔던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의 사례에서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듣고 있는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서구의 아이디어를 단순히 모방한다고 무시했던 모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현실은 매우 달랐어요. 이 나라들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방콕의 한 한국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작고 다채로운 그릇에 담긴 반찬들이 그릴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절인 채소, 매운 소스, 잎이 많은 채소이었죠. 수진이 고기를 잎사귀로 싸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손가락으로 작은 꾸러미를 만들며 원하는 반찬을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행동을 따라하며 저 자신만의 작은 쌈을 만들었어요. 입안에서 맛이 폭발했습니다. 짭짤하고 달콤하고 맵고 신선한 맛이 한꺼번에 느껴졌어요. 집에서 평소에 먹던 심심한 음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옆 테이블에 있던 두 태국 사업가가 한국인과 함께 가게를 열자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K-팝 음악, 한국 드라마, 그리고 그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한 사업가가 한류는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10년 전에는 아시아 국가들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디에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늦게 호텔방으로 돌아와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거울에 비친 얼굴은 똑같았습니다. 회색 머리, 주름진 눈, 진지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극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누군가 제게 한국 춤, 음식을 즐기거나 한국 기술에 감명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면 저는 웃어넘겼을 겁니다. 그들의 성취를 영국의 역사보다 덜 중요하다고 무시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동안 세계는 변해 있었어요. 제가 작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미래를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역사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찬 저는 과거에 갇혀 뒤처져 있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꺼내 윌리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여행에 데려와줘서 고맙다고요. 그의 답장이 빠르게 왔어요.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을 가져줘서 고맙다고요. 저는 그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열린 마음은 예전의 저를 설명하는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을 표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것은 제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을 완벽하게 묘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태국으로 갈 때와는 아주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를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단 일주일 만에 제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여행 가방은 이제 한국 과자들, 아름답게 그림이 그려진 한국 역사책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막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했을 때 친절한 가게 주인이 추천해준 K-팝 앨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집으로 가져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떤 가방에도 담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히스로 공항에 착륙했을 때 익숙한 회색 런던 하늘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세관 직원은 제 영국 여권에 도장을 찍으며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파란 책자에 특별한 자부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대신 여권이 한 사람이나 나라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해주지 못하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집은 제가 떠났을 때와 똑같이 보였어요. 오래된 안락의자, 영국 역사에 관한 책들, 찻잔 컬렉션이 그대로 있었죠. 하지만 방을 걸어 다닐 때 모든 것이 어쩐지 더 작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제 집을 벗어난 것처럼요. 다음 날, 제 친구 조지가 매주 화요일처럼 차를 마시러 왔습니다. 우리는 빗방울이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조지는 차에 설탕을 저으며 태국 여행이 어땠는지 물어봤습니다. 제대로 된 영국 차를 마시기 위해 빨리 돌아오고 싶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일주일 전이었다면 저는 그에게 동의했을 겁니다. 이상한 음식과 관습에 대해 불평했을 거예요. 영국의 모든 것이 얼마나 더 좋은지 말했을 겁니다. 대신 저는 그에게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전화기를 꺼내고 있었어요. 나비 산매로 공중에 패턴을 그리는 한국 무용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로봇이 있는 놀라운 기술 전시회도 보여주었어요. 다채로운 반찬이 가득한 맛있는 한국 바비큐도 보여주었습니다. 조지에게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랐다고 말했어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최고의 전화기, 텔레비전, 자동차를 만들고 있으며 한국 음악과 영화가 어디서나 인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지는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 영국의 영향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때 우리가 세계의 절반을 지배했다고 말이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정확한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에게 세상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이제는 앞서 나가고 있으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창조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온라인 한국어 수업에 등록했어요. 집 근처에 한국 식당을 찾아 단골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제작과 감성적인 이야깃거리에 놀라면서요. 제 아들 윌리엄은 제 변화를 믿을 수 없어 했어요. 그와 수진이 일요일 점심에 왔을 때 저는 전통적인 쇠고기와 함께 김치를 내놓았습니다. 윌리엄은 웃으며 태국에서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적절한 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요. 그에게 간단히 제가 깨어났다고 말했어요. 수년 동안 저는 잠들어 있었고 세상이 젊었을 때와 여전히 같을 거라고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자 다시 잠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수진이 식탁 건너편에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전에 없던 따뜻한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는 그저 제 아들의 외국인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제 스승이었고 제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세계로 안내하는 안내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안락 의자에 앉아 책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영 제국에 관한 책들은 여전히 거기 있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이웃들이 생겼습니다. 한국, 태국,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관한 책들이요. 달력을 집어들고 6개월 후의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 옆에 윌리엄과 진찰과 함께 서울 여행이라고 적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다는 생각은 저를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제 여정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끝나지 않았어요. 많은 면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가져온 가장 귀중한 것은 기념품이나 사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것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이나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체 세계와 그 안에서의 제 위치를 보는 방식이요.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리는 동안 저는 새로운 한국어 책을 펴고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의미 없는 낙서처럼 보였을 이상한 기호들이 이제는 제가 거의 발음할 수 있는 단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배우는 새로운 단어마다 또 다른 작은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